일본의 왕실은 원래 가약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5세기 이전에는 현재 일왕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전에는 그 여러 호족들이 난립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현재 일왕가가 대두해 온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손짓문화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짓문화는 당시 특히 일본이 가야에서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가야하고 관계가 있는 혹은 가야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본의 건너간 가야의 왕족들이 일본의 중심적인 세력이 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고분은 15만 기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분의 주인은 현재의 일왕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신라가 사실 삼국을 통일을 했고, 그래서 일본도 신라의 영향을 받을 밖에 없었고, 텐무라는 일왕이 신라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텐무조 8명의 일왕들이 나왔을 때 758년인데 나라의 신라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신자군이라고 바뀌기도 했는데 즉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896년에 지방관제 개편이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그 일본의 그 성씨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준 한반도 문화들, 이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이제 발해는 집중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성씨 문화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아마 말씀해주신 씨족이 그 후지와라 씨하고 그 미나모토 씨인데, 어쨌든 그 후지와라 씨하고 미나모토 씨 이 두 집안이 가장 강한 집안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지와라 씨는 현재까지도 그 후지와라의 후지는 등이라는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등, 사토, 가등, 가토, 그게 임지왜란의 가등 존종. 그러니까 토라고 등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후지와라 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겐지, 그러니까 미나모토 씨는 일본에서 겐지, 한국에서는 가끔 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세이와 일왕의 후손이고, 또 겐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21개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개, 4개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영향을 주었던 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장근가를 낳은 그 가마쿠라 맞불을 세운 그 겐지의 후손들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 겐지의 후손이 겐지의 그 직계는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1192년에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로 망합니다. 3대로. 그러니까 진짜 겐지의 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혈통은 3대로 망해버립니다. 이게 내부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사실 헤이시 계열이 가마쿠라 맞불을 이어갔습니다. 헤이시 계열.
그게 호조시라는 사람들인데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러니까 겐지의 초대 장군의 그 부인이 호조시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호조시는 헤이시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헤이시에서 나온 분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실 가마쿠라 마부의 4대 장군 이후 쭉 15대까지. 그러니까 겐지가 아닌 겐지가 망하게 한 헤이시의 일족이 사실 가마쿠라 마부의 이름은 그러니까 장군이 아니라 집권이라고 했는데요. 15대까지 갑니다. 예. 이렇게 하여서 그 다음에 약간 이 마부의 이야기를 하면요. 마부는 겐지가 아니면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조시는 헤이시였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집권이라고 자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333년에 망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무로마치 마부라는 마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아시카가시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 아시카가시는 역시 겐지에서 나왔습니다. 겐지가 나눠져 가지고 아시카가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러나 원래 겐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로마치 마부는 또 15대까지 갑니다. 이게 그 오다 노부나가가 망하게 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이 또 겐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겐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부를 요를 수 없었습니다. 마부는 겐지가 아니면 요를 수가 없는 게 일본의 역사의 하나의 판침이었습니다. 특히 분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누가 봐도 그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마부의 장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만들었죠. 그 사람은 타이코라는 뭔가 이상한 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으로 시작이고 그 사람으로 끝나고. 근데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나를 잡아가지고 도쿠가와 마부, 에도 마부죠 이게. 근데 도쿠가와도 사실 그 마부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겐지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는 겐지라고 계속 우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일완도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알았다. 마부를 열어라.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는 사실 겐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겐지 사이비 겐지가 이렇게 그 에도 마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겐지고요. 그리고 헤이시도 그 겐지의 그 마부의 역사에 조금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시라는 사람들은 역시 그 4대 성이라는 게 후지와라, 겐지, 헤이시 그리고 다치바나시입니다. 예. 근데 헤이시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겐지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예.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예. 이 가마쿠라 마부의 예. 4대 이후에 예. 참여를 했다. 예. 그 정도로 말할 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겐지와 헤이시 결국은 이제 그 둘 다 일본 왕실에 뿌리를 둔 성씨인데 결국은 본다면은 이제 그 막부 시대에 이 정권을 주고받은 게 결국은 이 겐지와 헤이시로 이제 뭐 볼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제 것입니다.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고대 중요한 시족 중에 아까 다치바나 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다치바나 씨는 어떤 형태입니까? 다치바나 씨는요, 원래 후지와라 씨하고 비슷한 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호족이었죠. 그러나 후지와라 씨에 밀려서 이제 그 세력이 쇠퇴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다음 그 무사 집단으로 거듭 나가지고요. 겐지하고 함께
무사 집단으로 한때 그 세력을 좀 도르쳤습니다. 그러나 다치바나 씨는 일단 4대 시에 속하지만 가장 약하고 야. 일본에서 많이 다치바나 씨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겐지가 쇠퇴할 무렵, 그거는 사실 겐지가 쇠퇴하는 것은 그 무로마치 시대가 끝날 무렵인데 그때 다치바나 씨도 사실상 쇠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성씨 중에서 그 시족을 중심으로 지금 그 살펴보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직업을 나타내는 성, 네, 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제 고대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팔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뭐 우리가 카바네, 뭐 네. 시를 우지라고 하면 이걸 성을 카바네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 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이라는 것은 원래 그 직업으로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시 그 다음에 성으로 말하고 명으로 말하는 게 그 일본의 특히 높은 사람들의 천식적인 그 이름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라는 것은 한국하고 달리 혈통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이르왕이 하사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촌리를 합니다. 예. 그 텐무조 때 텐무왕이 8개의 성, 그 성을 일본에서 가바네라고 하여서 촌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성이 있었지만 일단 중앙에 혹은 지방에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발성이라는 것을 결정했고요. 발성은 먼저 말씀드리면 마히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왕위의 직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위의 직계 혈통. 예. 일본에서는 케이타이 왕 이후의 왕위의 직계 혈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손이라는 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왕족에서 분가한,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사실 직계는 아니죠. 예, 일단 그 친족에 가까운, 예, 그래서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되지 못하는 아들들이 분가해서 다른 성을 그 이름을 갖고 다른 씨를 갖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로 줬던 것이 조정의 신하라는 뜻으로 아손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크네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크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일왕하고는 관계없이 유력 호족에게 지었습니다. 유력 호족에게요. 네, 아송하고 스크네는 약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력 호족에게 아손을 줬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히토, 이게 가장 높은 그 가반의 성이다. 그 다음에 아송, 그 다음에 스크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미키는 그래서 뭐 한반도에서 왔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한반도에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한반도에서 그 가야계 사람들이 가고 그다음 백제계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기초적인 완조의 구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700년대 혹은 800년대 완조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 600년대
500년대 벌써 일본에 갔기 때문에 그 훨씬 이후에 일본의 한반도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키라는 그러한 그 성을 하사 받았고요. 그리고 미치노시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스르 집단이죠. 특별한 예능이라든가 키스를 세습한 사람들의 미치노시라는 그 가바네를 하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본 역사서에 이 부분은 그 구체적인 누가 이런 그 가바네를 받았는가 이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미 무라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크네에 들어가지 못했던 준유력 호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나기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방 장관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8개의 가반의 성이 중앙 그리고 지방을 지배하는 하나의 관리들의 역할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인구도 많아졌고요. 또 상당히 애매해진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몇 세기 후에는 사라집니다. 예. 예, 발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지고 일본 사람들도 시면만 남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팔성 마히토에서 이나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위계 서열로 네네. 볼 수가 있는 예, 겁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위에 마히토 예, 이제 마히토가 있고 아손이 있고 즉 그 가장 아래에 이나기까지 이나기 지방장관.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손 네네. 성이고 무라지도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석이라든가 보면 네네. 이 무라지도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숭례 스쿠네도 네네. 오미 등장하고. 무라지도 그렇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특히 5세기까지 5세기 6세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소가시 소가시는 오무라지. 네, 오무라지. 예, 그러니까 무라지 층에서도 조금 그 세력이 강했던 그런. 근데 여기는 오무라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오무라지는 6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곳이니까 그냥 무라지로 한 거죠. 이게 그 8세기 이후의 내용이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본의 성씨에서 보듯이 그 겐지나 헤이시는 아손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마이토가 아닌. 예. 그러니까 왕가에서 분가했기 때문에. 네네. 조정의 신하들 네. 이제 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이런 팔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게 성과 시가 나누어지는 일본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성씨 문화, 이 특징이 명확히 사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너무 다르지 예.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다르고. 이해가 상당히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뭐 됩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일본의 역사를 연 이제 그 고대 시족들, 네. 그 시족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면요. 네. 그래서 고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르왕가는 고대의 시족 중에 하나였다. 그 중에서 선지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르왕가가 5세기, 6세기에 이제 권력을 완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쯤부터 있었던 시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대 시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와니 씨가 있습니다. 와니. 와니 씨는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루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안 집단이었다. 바다에서 많이 활약한 사람들이 였지 않을까. 막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특히 와니 씨는 그래서 5세기까지 많이 세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그 완비를 많이 배치를 한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와니 씨는 역시 이러한 가문이 많이 세력을 가짐에 따라서 이제 6세기 정도에는 다 사라집니다. 이런 와니 씨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대의 일본의 역사에서 일본 역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분가한 사람들이 그 상당히 특이하게도 지금까지도 그 예를 들면 카스가라는 이름이라든가 오노라든가요, 그 가키노모토라든가 이러한 이름으로 이게 바로 와니 씨의 계속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가츠라기라는 사람, 가츠라기 씨가 또 있었습니다. 역시 가츠라기 씨도 와니 씨하고 비슷하게 5세기 정도까지 힘을 갖고 있었던 호족 중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와니 씨 이상으로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일왕가, 단시 그 일왕가도 그 호족 중 하나로 힘을 갖기 시작했는데 나란히 상당히 그러니까 어느 쪽이 그 왕가가 되느냐, 일본을 통일하는 왕가가 되느냐, 그 정도의 힘을 한때 5세기로 갖고 있었던 게 가츠라기 씨입니다. 그래서 고분의 피산자 중에는 이 가츠라기 씨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와니 씨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근데 이 부분은요 많이 좀 증명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고고학적인 연구가 그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베 씨가 있습니다. 아베요. 예. 우리는 아베 신조로 예. 잘 알고 있는데 예. 이 아베 씨는 사실 그 5세기쯤부터 찍고 있었는데 현재 그 아베 신조의 가문은 이 아베 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6세기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베 신조 가문도 그때 아주 그 세력을 가진 아베 씨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베 씨는 거기 메이지 시대까지도 아베 씨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이안도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음이안도는 운세를 보거나 미래를 보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하나의 기술적인 집단으로서 아베 씨가 그러니까 그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장군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러한 그 하나의 지능 혹은 그 조물을 보는 그러한 게 과거에는 대단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단으로 쭉 그 시족이 이름도 쭉 남았습니다. 이게 그 아베 씨이고요. 또 오토모 씨라는 사람들이 역시 5세기부터 이 사람들은 9세기 정도까지 역시 고대의 시족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번에도 이야기한 텐지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호족입니다. 그러나 왕가는 아니었습니다. 호족이었고 이 사람들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야마토 조정에서요. 군사를 담당했고
그러나 그 오토모 씨가 그 다음에 오라는 그 태자를 빼고 토모 씨로 바뀌고 현재는 반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 씨로 남아 있고 오토모 씨도 그대로 그 이름이 이어져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토모 씨도 그러니까 코데, 이거는 코데의 양인데요. 코데에서 굉장히 번창했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들. 네, 뭐 와니 씨도 조금 그 아까 이름을 바꿔서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나카토미 노 가마타리의 나카토미 씨. 나카토미 씨는 후지와라 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나 사실 그거는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카토미는 그대로 나카토미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텐지왕의 측근이었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직계가 후지와라 씨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그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를 많이 다스리는 이러한 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나카토미 씨는 쭉 그 이후도 신사의 주지라는 입장에서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일본의 역사를 연 고대 시족들 그 와니, 가스라기, 아베, 오토모, 나카토미에 네.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그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온 일본의 성씨 문화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근현대사에서 아까 이제 뭐 아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근현대사에서 소개할 만한 어떤 주요 가문이나 뭐 인물이 있을까요? 예, 그 일본에서도 역시 그 어떤 유명한 역사상 유명한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예. 하면 금방 또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인도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일본의 인물은 예를 들면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 예. 오다 노부나가는 비교적 한국 분들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신수기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근이었던 사람이고요. 암살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일본 통일 직전에 이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으로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리.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노부까지 이어받아 가지고 오다 노부나리라고 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피겨 스케이트 남성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대단히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 이상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요새는 TV에도 많이 그러니까 좀 탤런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들 좀 알고 싶어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어땠을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절됐습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싸웠기 때문에 이게 그 1615년에 오사카 여름 겨울의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세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손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해당해가지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이죠. 최근이라고 해도 1993년 1년간 일본에 촌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후지와라 씨의 후손이고
또 규슈의 그 구마모토의 연주를 쭉 호소카와 씨가 지냈습니다. 그 10대 손이에요. 네. 예, 10대 손이 그 호소카와 모리히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소카 모리히로가 피자민당계의 정권을 만들었고 또 하나 유명세를 단 것은 그러한 후지와라 씨 그리고 구마모토의 연주였던 그 호소카와 씨의 10대 손이다라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유명하고요. 기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이 많이 몰라서 예.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성씨 문화를 다루면서 그 교수님께 이제 좀 여쭤보는 게 아까 이제 뭐 족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 네네. 그 교수님 그 호소카 집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까? 아, 그래서 그 우리 집은 그 후지와라 씨였지만 헤이시 쪽에 편으로 들었고 헤이시촌의 편으로 들었고 패배했고요. 그 이후는 도주 인생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예,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정도는 농민으로 살았다. 예. 물론 그 농민층에서도 약간 촌장 정도는 쭉 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면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는 좀 뭐라 할까 크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누구라고 가지는 곳으로 올라가기 좀 예. 어렵습니다. 예. 네, 네. 고조선 이후로 한국과 일본은 꾸준히 교류를 해왔는데요. 일본의 성씨 문화를 통해서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연관성 그리고 일본의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분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